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초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 말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역 도시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포항 인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 지난 연말에는 5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적게만 줄어도 선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계속 줄기만 하던 인구가 어떻게 증가한 걸까요? 또 깜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전해지는 기업 유치 소식에다 포항의 산업용지가 모두 완판돼 추가로 대규모 공장터를 닦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포항시 인구수는 지난 2015년 11월 52만 160명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2021년 12월 50만 9,642명, 2022년 12월 50만 3,003명, 지난해 12월 인구수는 50만 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월별 통계를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에 105명, 12월에는 190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 인구가 늘었고 가까스로 포항은 50만 인구를 회복했습니다. 첨단 신산업 위주로 산업 다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충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 내에서의 인구 쏠림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과 오천읍의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흥해읍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오전에는 수십 명이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인데 연말 되면은 아파트 10개 단지에 한 2만 명 정도 증가하면은 6만 명 전후 돼서 포항시에서는 제일 큰 읍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반면 상대, 해도, 송도동 등 포항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같은 흥해읍 내에서도 새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원도심은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좋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기존에 있는 집들은 좀 아주 조금 세대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죠. 주목해야 하는 숫자는 또 있습니다. 월별 인구 통계를 보면 포항의 경우 학생들이 수도권 및 대구,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1월에서 3월에 인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해에도 이 석 달 동안 젊은 인구 2,131명이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엔 2차 전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연초 청년 인구 유출이 상쇄됐지만 올해도 이렇게 된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현실에서 인구를 지키려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고교 졸업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의 역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예산을 집중한다면 반짝 반등이 아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29일까지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진 소송 소멸시효는 3월 20일까지지만 누락 없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에 접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 시민 50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42만여 명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경상북도 안동시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안동시와 협력해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경주 황성공원을 정비해 도시 바람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0년간 사유지를 꾸준히 매입했고 내년 말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공원을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 건축물과 사유지 경작 등이 이어져 공원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도심숲 보존을 위해 경주시는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내년까지 지작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LH공사와 협약하여 138필지에 350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까지 황성공원 매입 토지 내 지작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주시는 토지 매입 절차와 함께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쳤고 다음 달 경북도 심의와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황성공원 부지 중 65%를 근린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문화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공원 내 미조성 부지에 수목식재와 물길을 조성하여 도심공원을 옛모습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예산 부족과 난개발로 정비가 늦어졌던 경주 황성공원에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되면 대표적인 문화휴식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과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10만 원이며 중고교 특수학교 교복 구입비는 30만 원입니다.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교복 구입비는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시민들은 지금까지 큰 불편 없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전공의들을 보유한 대학병원이 없는 데다 기독병원과 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모두 정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해군 포항병원이 지난 20일부터 의료 파업 사태에 대비해 9개 진료 과목에 대해 응급실을 개방함에 따라 포항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경북형 돌봄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기업, 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경상북도가 하반기 온종일 완전 돌봄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목설계 중소기업인 남경 엔지니어링. 이 회사 1층에는 가족 돌봄실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유치원 어린이집을 마친 직원 자녀들이 부모 퇴근 전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전문 보육교사는 물론 원어민 교사까지 배치해 영어 교육이 이뤄지고 올해부터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방과 후 공부방도 진행됩니다. 이 회사는 출산 장려금, 출산자 건강 지원금은 물론 돌까지 먹는 모든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합니다. 특히 공무원들만 쓴다는 육아기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일상화되면서 육아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족 돌봄 단축 근무 시행으로 걱정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출산과 가족 친화와 육아 친화 경영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것으로 가족 친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기업은 앞으로 경북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돌봄 정책에 앞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들의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무엇보다 단축 근무에 따른 기업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고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상공회의소, 경북 경영자 총협의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단축제 사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놓으면은 집에서 다 그냥 형제간에 크고 온 동네에서 케어 좋습니다. 온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경상북도는 경북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돌봄과 심야 돌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공간과 인력, 간식,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거점형 돌봄 센터를 구축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북이 시범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마음으로 경북 도립대에 영아 교육과를 신설해 돌보미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돌보미들의 낮은 임금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사업도 도내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육,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 교육 통합 등 3대 과제를 설정해 다문화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지난 2014년 4천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10년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제21대 총선 경주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영태 예비후보는 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주의 획기적인 발전에 나서고 원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활용해 재난교육시설을 만들고 경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승환 예비후보는 지역 노인 관련 단체장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경주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지난주 포항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조 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수행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과메기 선물이 위법 행위인지 또 포항시 의회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초 포항여성회가 조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뤄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조 의원의 과메기 선물 배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